역사의 현장 그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죠. 우리가 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많이 주셨던 J컴퍼니 정치시사의 정병곤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컴퍼니 대표라기 부르기보다는 J로 알려진 J입니다. J. 네, 그냥 닉네임이 J예요. J 스치는 바람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성을 따서 J컴퍼니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네, 제가 정병곤인데 예. 거기서 이제 앞자를 J로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유튜브를 좀 이름을 짧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J컴퍼니로 이렇게. 언제 채널을 여신 거예요? 저는 2020년도에 원래 채널을 열었는데요. 예. 지금 만으로 한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전에 서울의 소리 기자를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2020년도에 그때 5월 달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 그때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과의 악연이 시작됐죠. 네. 네. 그쪽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악연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와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 관심을 가지셨나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정치 시사 쪽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좀 돕고 약자들을 돕고 강자와 대응하는 그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그 비리를 이야기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거리의 투사라고 할까 아무튼 막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상당히 좀 깡다구도 있고 등치도 있고 좀 네. 세고 그런 분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네. 뵈니까 순하고 여리여리하고 아, 맞아요. 지금 그렇게 네. 예.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일단은 착하게 생겨서 그런 뭐 상대방이 긴장을 덜하죠. 네. 근데 나쁘게 보면 무시하는 예, 경향이 예, 많아서 예. 특히 경찰들이나 아니면 구구들과 자주 싸웠었거든요. 예. 일단은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근데 이게 논리 없이 싸우게 되면은 제가 불리하지만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대하면 이제 경찰이 비논리적으로 왔을 때는 제가 더 큰 목소리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경찰관들하고는 이미 안면이 많이 좀 통해 있는 그런 네. 사이인 것 같던데요? 그게 워낙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윤석열과의 관계는 2020년도 한 8월 달부터 그때 어쨌든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에 가서 질문을 던졌던 기자. 2020년 8월이면 대통령도 되기 전인데. 네,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 당시에 검찰총장 됐을 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무도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수 기자랑 같이 지하주차장 가서 홍석현 회장이 왜 만났는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때 주거침입죄로 걸려가지고 그게 정말 웃긴 게 재판이 언제 열렸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 당선인 신분 때 급하게 재판이 열리고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요. 그 말도 안 되게 선고가 일주일 만에 그게 선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부터 네.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취재를 했다면 네. 우리 제이님은 네. 반문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렇진 않았고요. 그 당시에 뭐 반문 그런 개념보다 윤석열이 잘못했다라는 점을 처음에 저도 의심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맞나? 점 때문에 그러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인식이 네. 저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그때 정대택 회장님을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자료를 다 봤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봤을 때 솔직히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줄리, 김건희, 그런 최은순의 관계. 근데 정말 웃긴 게 그걸 믿게 된 계기가 실제로 그 당시에 윤석열, 그러니까 최은순의 측근이
정대택 회장에게 몇십억의 합의금을 줄 테니 그만해달라라는 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진짜라는 깨달음을 그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친문, 반문 뭐 이런 진영을 떠나서 네. 그 정대택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판단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정대택 회장의 그 증거들이 다 맞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혹시 거죠. 밝힐 수 있는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어쨌든 김건희가 예전부터 뭐 줄리였다라는 거 뭐 그거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개고기를 좀 좋아했다. 줄리가? 네. 그다음에 그 근데 전에 개 키우고 개고기 없애는 식용 금지법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좋아했다? 그거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개를 키우면서 굉장히 개를 잘 키워요. 근데 그 개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부터 최은순하고 그 가족들은 강아지를 통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끔찍해. 실제로 그런 일이 그런 것도 취재가 됐어요. 그거는 예전에 정대택 회장이 같이 그거를 개고기를 먹었고 네. 같이 하여튼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알게 됐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예전에 그 의사랑 결혼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윤석열과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양대택 검사나 이런 그 뭐 자잘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임신을 했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너무 막 복잡하게 가면 네.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네, 물어보십시오. 윤석열이 김건희랑 결혼을 한 이유 네. 뭡니까? 일단은 김건희한테 약점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양대택 그 검사와 김건희가 놀아놨었고,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이 직급이 낮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런 그 법적인 부분에서 윤석열 도와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김건희를 이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됐잖아요. 검사가 됐고. 그리고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특이한 점이 보통 이렇게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술집 여자한테 많이 당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왕처럼 대해주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빠져 있었고 그러다가 김건희와의 그런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왜 결혼을 하게 되냐면 그때 정대택 회장이 그 윤석열이 술집 여자와 동거를 한다. 그런 거를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이 그 건으로 인해서 제지를 받았죠. 그게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원래는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죠. 다 알고 결혼한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다 알고 줄리의 결혼한 과거를 거죠. 다 알고? 네. 김건희도 그렇지만 윤석열도 그 이상한 놈이네.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들의 생활이 제정신도 아니고요. 완전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사하면 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나올 텐데 사실 J컴퍼니 우리 정 대표님이 맨 먼저 그 시작을 하셨지만 네.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그러니까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게 사실 윤석열 가짜 출근 맞습니다. 이거 밝혀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거를 처음에 알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윤석열 출근길을 찍게 된 계기가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관저에 들어갔고. 근데 과연 출근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실제로 아까 검찰총장 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제가 그 출근할 때 항상 찍었었는데 그래서 얘는 분명히 지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지각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상을 하셨군.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을 할 거니까 걱정 없다. 한마디로 출퇴근을 2번씩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출근 퇴근하면 어쨌든 관제에서 대통령실까지 모든 차선을 다 막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출퇴근 시간에 가장 차가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과연 약속을 지킬까? 또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거를 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윤석열의 관저. 예. 관저에서 나오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 전쟁기념관 쪽에 원래 정문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은 글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근도? 네, 뒤 후문으로 했습니다. 출근을요? 네. 왜 후문으로 했냐면 일단 첫 번째 그 후문은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미군의 5번 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거기를 임시로 열어준 겁니다. 예. 빨리 갈 수 있도록. 옛날에 아크로비스타에서 갈 때는 그 길로 가는 게 빨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천공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문 바로 옆에. 오, 그래요? 실제로 천공의 창문을 열면 대통령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관저로 옮기게 된, 그 대통령실을 옮기게 된 계기도 그 오방의 신을 믿거든요. 예. 그래서 오방의 신이 뭐냐면 동서남북 그다음에 중앙이 가운데 그 오방을 믿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가운데에 있으면 나쁜 기운은 밖으로 빼내고 좋은 기운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오방이 뭐지?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건희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최은순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도 125호, 어허. 그다음에 또 이명수 기자한테 105만 원을 줬어요. 네, 그때 그걸로 취재를 하기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진법사의 스승차도 5. 정말 오차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공은 번호가 1000번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게다가 또 왜 뒷문으로 갔냐면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녹사평령에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분향소를 차렸거든요. 원래 그 길을 지나가야 가장 대통령실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부터는 네. 관제라고 안 부르고 소굴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거기서 잡혀 나왔으니까 그냥 관제라고 불러줍시다. 대통령실에서 그 관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5km 미만 정도? 5km. 네. 그러면 뭐 완전히 뭐 교통 통제하고 출근하면 1, 2분이면 와버리겠는데요?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걸려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까? 5분 정도 걸려요. 네. 실제로 만약에 그냥 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신호 잡고 그러면? 신호를 안 잡았을 경우 네. 평상시에. 근데 대통령은 신호를 다 잡기 때문에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에는 관제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네, 맞습니다. 체크를 하고 네. 퇴근할 때는 대통령실이 있는 쪽에서 기다렸다가 체크하고 그랬습니까?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했어요. 출근만 했어요. 왜냐하면 퇴근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언제 퇴근할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퇴근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어쨌든 동네 주민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퇴근은 칼같이 퇴근했더라. 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동안이나 그 출근 시간을 체크하셨나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네. 4개월 중에 레귤라리하게 조금 출근하는 시간이 네. 있기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혹시 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출근 시간 표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보셨어. 오, 네. 이게 있군요. 네,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네. 빨간색이 지각이고요. 녹색이 정상 출근이에요. 땀에. 네, 그 보시면 예. 9시 기준으로 본 겁니다. 예.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 시간을 보니까 이 당시에는 윤석열이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시 53분에 출근, 그다음에 8시 56분, 네, 대통령실 들어가는 기준으로 찍은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10월 16일 날 한번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다 지각이에요. 네. 근데 이날이 가장 중요한 게 10월 16일 날
아니 보시면 시간대가 되게 늦어졌잖아요. 예. 10시, 12시도 있고 그전에는 그래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늦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6일 날부터 경찰들이 이제 그전에는 찍는 걸 방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날 제가 우연히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타지 않은 차가 51분에 출근을 한 거죠. 그날부터. 네, 그날부터 경찰들이 막기 시작한데 지금 그러면은 혹시 제이님이 그 출근 시간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래서 야 가짜 차량 보내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 것보다 지금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누군가가 찍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J컴퍼니가 찍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맞긴 맞아요. 누군가가 저 말고도 많은 기자들이 아마 체크를 하고 있었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각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빈차를 보냈다. 근데 당시 저 때는요, 그런 생각보다 사실 빈차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대리 출근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한겨레가 빈차로 보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김건희가 먼저 출근한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어요. 아, 예. 김건희 먼저 보내고 집에 그다음에 술 깨고 윤석열이 나오고. 뒤늦게 오고. 왜냐하면 저 10월 16일 날 우선 찍고 있는데 경찰들이 엄청나게 막았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아니 분명히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원래 경호원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 이거 혹시 출근 안 한 거 아닐까? 라고 해서 화면을 돌려보니 윤석열이 타고 있는 차가 아니라 예전에 최은순이 탔던 은색 구형 벤츠가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오. 네. 혹시 그 영상 보여드릴 수 그것도 있나요? 있습니까? 네네. 네. 네, 윤석열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드카 지나가고 경찰이 처음 막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저쪽 맞은편 차선을 지금 봐야 네네네 돼요. 에스컬레이터 안에 원래 SUV 두 대가 있었는데 예. 은색 벤츠가 있어요. 어. 방탄차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 차가 예전에 최은순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그래요. 그때 벤츠 타고 그 차예요. 왔잖아요. 네. 번호까지는 확인이 안 확인이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아.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김건희가 출근을 먼저 한다. 이것도 정말 웃긴 거거든요.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먼저 대통령실에 출근한다. 전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출근, 그러니까는 김건희가 출근하고 윤석열이 출근하고 김건희가 퇴근하고 윤석열이 퇴근하고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의 그런 걸 출퇴근을 했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출근 안 했다 그러면 마치 대통령 일찍 출근하는 척 하면서 우리 시야를 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를 보니까 네. 정상으로 출근한 날이 네. 한 달에 2번 정도 되는데 그러면 밤새 술 처먹고 늦게 일어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표 중에서 최종 그 몇 번 했는지 최종 그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여러 번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42번 방송용으로 만든 건데 예. 총 42번을 체크를 했는데 정상 출근이 3번, 지각이 35번, 확인 불가가 4번, 그중에 정상 출근 3번 중에 1번이 윤석열이 타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면 2번 정상 출근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저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네, 근데 원래는 어제 네. 좀 모시려고 했는데 어제 뭐 법원 재판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재판이 이것 때문에 재판 받으신 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판 받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출근길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했다, 라이브를 했다. 그게 무슨 죄래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만졌다. 그 운행 중에 핸드폰을 만졌다. 그걸로 핸드폰 만졌다? 네. 오. 근데 사실 그 법이 DMB를 보는 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송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그냥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니 웃긴 게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리면 더 놀라실 거예요. 네. 우선은
120점을 벌점을 때려서 작년 1월에 면허 취소를 시켰어요. 무슨 그게 120점이나 벌점이 나와요? 그 4번을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 저는 가태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사인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얘네들이 4번을 내가 잘못했다라면서 120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고지도 안 하고. 고지한 적이 없어요. 그 나한테 면허증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어디 경찰서예요? 용산 경찰이죠. 미친놈들이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또 벌점 120점짜리 사면을 시켰어요. 네. 그 저는 이제 단순 벌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다시 땄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 기소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기소 제목은 뭐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내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것도 그래서 뭐 약식 기소를 했나요? 아니요, 정식 기소요.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을 1년째 거의 한 6개월 됐나? 1년 됐나? 어저께 처음으로 구형이 내렸는데 제가 변호사를 누굴 선임했냐면 네. 장유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우리 장유미 장 변호사님 아마 변호사님.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장유미 변호사님도 과연 이게 기소가 될 것인가 했는데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했잖아요. 기소를 그래서 어쨌든 재판을 받는데 기소한 검사 이름이나 좀 합시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장유미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예, 아실 것 그렇게 같아요. 저 훌륭한 검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아야지요. 네. 도로교통법으로 약식 기소도 아니고 정식 기소한 그런 훌륭한 검사 새끼님은 우리가 좀 알아야지요. 그 아니, 개자식이네. 그거. 맞아요.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판사가 이게 첫 판례예요.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법을 좀 좋아하는 판사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 과정에 증인 신청까지 다 해봤는데 저희한테 약간 유리하게 판사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어제? 어제 말고 그 전부터. 어제는 선고 공판이었어요? 어제는 구형 공판? 구형 공판인데 네. 근데 검사가 갑자기 교통 그 벌점 때문에 이게 교통에 관련 재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그걸 병합시키려고 했었어요. 2달 전에. 그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 원래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판사가 이 재판은 자기가 꼭 마치고 가고 싶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갑자기 병합이 돼버리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고 우리 장유 변호사가 그걸 잘 써가지고 어쨌든 안 됐는데 어제 재판 때 검찰이 최고 구형을 때렸습니다. 얼마를요? 네, 이 사건으로 최고 구형이 벌금 20만 원. 최고 구형이? 네. 그러니까 검사가 최고 구형을 했어요. 그게 벌금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정말 당황한 게 검사 구형하시죠? 라고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벌금 20만 원을 구형하겠습니다. 이 순간 법정이 진짜 5초 동안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판사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벌금 20만 원 구형하려고 지금 정식 기소를 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네. 검사는 어쨌든 최고 구형이 20만 원이었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네. 어제 혹시 법조 출입 기자들 안 보였어요? 아직 몰랐어요. 그 출입 기자들이 몰랐고. 이건 기사예요. 이건 네, 맞아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기소를 한 검찰이 네. 구형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네.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재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뉴스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유미 변호사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재판부가 어이가 없을 정도면 장유미 변호사님도 얼마나 변호를 많이 했겠습니까? 나와서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서로 참 웃었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변호하면서 이런 기소는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게 바로 표적 기소고 억지 기소라는 게 밝혀진 거다. 그러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그 검사 법정 모욕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판 검사랑 이걸 기소한 검사는 다른 검사니까. 다르지만. 네, 그래서 사실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재판을 6개월 동안 끌었고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 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네, 정말 한심합니다. 나중에 그 검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수사했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 네. 정신이 나가도 그 단단히 나갔구만요. 네.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만은 네. 우선은 선고가 아직 남긴 남았는데
2월 13일 날 아마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죄를 예상하고 있는데 참 웃긴 일입니다.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도 저 재판 받으러 가셨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벌금 20만 원 구형도 윤석열이 잡혀가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살아 맞아요. 있었으면은 네. 더 난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변화를 전 느껴지니까. 왜냐면 사실 윤석열한테 제일 찍힌 계기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한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대고 윤석열한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줄리가 누구입니까? 줄리를 아십니까? 라고 대놓고 한번 국감 때 물어봐서 그게 좀 핫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분이 나빴긴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김건희 얘기가 아니라 줄리라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사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막 그 통장도 그 압류도 당했고 그 다음에 통장도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무조건 기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소가 돼요. 그런 짓들을 해왔죠. 맞아요. 네. 우리 지우아빠 헬리님 언젠가 유튜브 채널 돌리다가 윤석열 출근길 찍었다고 경찰 수십 명, 경찰차 수십 대가 대표님 차를 포위하고 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리여리한데 경찰한테 절대 지지 않으시고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룹 GM 멤버 조진수 씨 닮은 것 같아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네. 이은주님, 제이컴퍼니 제2정병곤 대표님 정어리 TV 방문을 진심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늘 최전선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대표님을 뵈면서 배움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아방송 정어리 TV와 아우방송 제이컴퍼니가 서로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우. 제가 우리 정 네. 대표님보다는 형아는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저께 제이컴퍼니 제가 채널을 보는데 네. 인천공항 가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인천공항 갔죠. 그때 이렇게 자막에 그 김건희 도피설 아틀랜타 1시 15분인가?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뭐 제보를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게 사실 그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게 제보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게 왜냐면 김명신의 이름으로 아틀랜타에 16일 날 몇 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누가 예약을 했다. 그러니까 알아봐 달라. 왜냐면 사실 김명신은 예전 이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보를 받고 이제 그 제보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됐는데 이게 어쨌든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청자들이 또 제보를 많이 줍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딱 가서 한 10분쯤 있었는데 공항 관계자가 나오셔가지고 김건희 이름으로 오늘 예약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근데 제가 그분을 라이브를 하면서 갔으니까. 네. 아. 그게 원래 가끔 제가 공항에 가면 공항 관계자분들이 나와요. 저희 구독자. 아. 네. 근데 밝힐 수는 없죠. 왜냐면 그렇죠. 그분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일단은 없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약하진 않았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아.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707 부대 근무자한테 제보를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도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공대 친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그 제보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날 윤석열은 김건희는 관저 있었다. 걔랑 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더라. 707이 어떻게 관저 상황을 알죠? 707 부대에 계신 분이 경호처 직원이랑 친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경호처 인원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다음날 또 제보가 왔는데 그 방송에서 좀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김건희 라인 쪽, 그러니까 경호처장 라인 쪽으로 김건희 경호원들을 싹 다 바꿨다. 왜냐면 정보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제보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제 그 제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건희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아직까지 관저에 있는 걸로 네,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때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래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이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시면서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김건희 근데 실제로는 김건희가 그때 아틀란타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재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VIP 통로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뭐 근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체포돼 있는 상황에서 공항에서 그걸 그냥 놔주겠나요? 현장에서 아마 안 됐을 텐데 아무튼 네.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를 봤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우선은 이제 김건희를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 잡으려고 했어요. 네. 바지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말리거나. 어디가?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좋거든요. 내란 수괴죄 그 제일 중심인 사실 욕이 나왔겠죠. 뭐 그런 애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보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경호원들 있잖아요. 예. 일단 달려들고 소리 질러서 이 범인이다, 이 나쁜 예. 쓰다 뭐 이런. 김건희 여기 있다. 네. 예. 그러면 다 모이는 거니까. 그다음 밀가루랑 뭐 그런 계란 같은 거 예. 미리 준비해가지고 던져야죠. 네. 어. 아예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저희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모욕적인 행위를 줘야 돼요. 사실 똥물 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걸 경험해봐야지만 얘네들의 그 자존심을 스크래치 낼 수 있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저희를 죽이려고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뭐 너 죽고 나 죽고 잡아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못 가게 막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게 가짜 허위 제보는 아니고 잘못된 김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아틀란타를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있었나 봐요. 아. 그게 있어서 그 교민들이 그런 걸 정보를 준 거죠. 혹시나 한번 알아봐라. 그 정도로 지금 막 다 이렇게 다 해, 다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윤석열 체포하고 그럴 때는 그 관제 앞에 며칠 동안이나 계셨어요? 거의 뭐 한 2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차에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2주 동안 계속 거기서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얼마 전에 남태령 대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틀 전부터 그분들과 같이 왔었어요. 전날에도. 그리고 그날. 어쨌든 그날 관심이 아무도 없었을 때 제가 그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좀 퍼져나가서 그렇게 모이게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태령의 기적을 한번 일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한남동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체포하겠다라고 해서 한남동을 쳐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한남동이 왕복 10차선인데 그때 20만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남동을 꽉 채웠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여론이 조금 더 형성이 됐다. 왜냐하면 1차 체포. 그 전에도 있었구나. 1차 체포 때 5시간 만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분노한다라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 보고 좀 나와달라. 예. 제가 뭐 말로만 나와달라면 많이 안 나오겠죠. 근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 우리가 더 뭉칠 수 있는 그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다 보면 이제 아까도 그 경찰들하고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경호원들하고는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좀 안면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출근길 체크할 때만 해도 경찰들이 무조건 잡고 못 가게 막고 근처도 못 가게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산 경찰들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다 승진해서 지금 있어요. 지금은 얼굴도 잘 못 들고 그 중에서 또 약간 정상적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저한테 얘기를 못 했지만 어쨌든 간저 앞까지 갔을 때도 그 경호처에서 좀 높은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좀 웃으면서 여기 있어라. 근데 원래는 촬영을 못 하는 데인데 계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침밥 먹었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경찰분들 중에서 제이컴퍼니 오셨어요? 이러면서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상황은 윤석열이 권력을 갖고 있었냐 아니면 지금 저 권력이 없냐 그것만 다른 거잖아요. 예. 법은 바뀐 게 없는데 그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이나 경찰들은 말도 안 되게 법을 어기면서 시민들을 억압했고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체포 당한 그날에도 사실 경호처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할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랬고 그랬군요. 그날 또 밤에 55 경비대대를 가봤거든요. 예. 퇴근하더라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퇴근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1차 때는 안 했는데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뭔가 좀 달라졌구나. 달라졌어요. 알으셨네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극렬 지지자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맨날 제이컴퍼니 거기 계시니까 알고 그럴 텐데 시비 같은 거 안 붙어요? 붙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길 피해 다니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으면은 잡아 당기고 욕하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럼 그때는 항상 제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이게 그들한테 맞아봤자 고소를 해도 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해서 안 맞으려고 그다음에 싸움을 안 붙이려고 왜냐면 저는 윤석열의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이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던 우리 네. 정 대표님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 구독자가 19만 4천 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구독줄 좀 내줍시다. 예. 제이컴퍼니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제이컴퍼니 구독 좀 해주시고 힘을 더욱 내시라고 여러분들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아마 방송 끝나고 하시면 20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또 한번 뵙시다. 네. 계엄령 선포 국민들이 막았다.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네. 아버지 상중에 국회로 나가다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나요? 네. 이게 아버지가 12월 2일 날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아프시다 돌아가신 게 아닌데 이것도 그 병원이 파업하면서 치료를 제때 못 받으신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녁 늦게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죠? 49년생 75세. 아이고 젊으신데. 장례식을 12월 3일 날 시작을 했어요. 네.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어쨌든 저도 진보 유튜버다 보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왔고 유튜버 분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엄령이 터진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장례식장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가!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다 보내고 빨리 국회로 가시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다른 분을 지키러 가기도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막고 있었고 저는 수방사로 사실 달려갔어요. 예. 만약에 전차나 그런 군인들이 오면 차로 막아버리려고. 근데 다행히 수방사로 갔을 때 계엄령 이제 해지가 됐고 그래서 국회로 가가지고 바로 달려가서 이제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군인들을 막고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잖아요. 정말 한 달 동안 윤석열이 가결될 때까지 뭐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고 제 생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가결됐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는 저 시민들이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엄령이 터지자마자 국회로 달려가서 차량을 막고 군인들을 막고 전 그런 점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요. 그런 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홍튜어 TV님 상복 입고 국회로 가심 그러셨는데. 네, 맞아요. 상복 입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런 또 일이 있으셨구나. 뭐 또 그리고 제이님이 뭐 화환 시위로 유명하다고 제가 잘 몰랐는데 그건 또 뭐예요? 화한 씨를 제일 처음 했던 건 2021년 초에 예. 윤석열은 그 사법부는 죽었다 그러면서 근조안을 한번 검찰청에 보낸 적이 예. 있어요. 거기 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이님이 원조예요? 네, 제가 원조입니다. 근조안은 제가 원조고요. 다들 화안할 때. 근데 지금 그것을 원조로 시작했는데 그걸 본따 가지고 지금 한남동에 막 쫙 따라서는 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그거를 이용했던 게 윤석열 고모가 그걸 이용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검찰총장일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화안 있었던 거. 검찰총장 힘내세요. 그거를 김상진이라는 구구 유튜버가 시작을 했는데 한 300개 정도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 당시에 김건희의 이모가 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시작을 했고 그런 걸로 좀 재미를 봤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녹사평령까지 지금 화환이 꽉 찼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원래는 그게 불법입니다. 원래 치워야 돼요. 근데 안 치우고 있는 것도 정말 웃기고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대통령, 경축, 탄핵 이렇게 만약 근조안을 했잖아요. 그럼 하루도 안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게 용산구청에서도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관저에 보냈어요. 경축, 윤석열 탄핵 축하해서 관저를 보냈는데 정말 웃긴 거는 경호처 직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다고요. 이 화환은 대통령실 앞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 앞으로 보내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근조화환이 아닌 화환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왜 이걸 왜 대통령실로 보냅니까? 그랬더니 대통령님 응원하는 거 그쪽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못 봤군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대통령 축하하는 건데요. 탄핵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기서 지키면서 계속 있었죠. 네, 왜냐면은 근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근조화환을 보내는 거에 그냥 화환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아이디어가 참 많으시네. 네. 예.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생각납니까? 제가 아무래도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그러면 이거 좋아요. 그럼 바로 실행하는 건데 이게 가장 그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조안을 11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이 108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앙지검 앞에 근조안을 놔뒀는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아주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오래 계셨고 김일웅님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남태령 대첩 때 잠깐 봤었는데 그날 아침에 엄청 추워서 몸 좀 녹이고 촬영하실 때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일웅님 이때 남태령 오셨던 건 아니죠? 예, 우리 의성정어리 김일웅님 유튜브로 보셨다는 것인지 그때 남태령에 계셨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울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시고요. 누아님, 이런 글들을 누가 많이 올리셨나 보구나. 왜 모자 쓰고 계시냐고. 근데 누아님이 좀 아시나 봐요. 머리카락이 좀 없으신가 보구나. 제가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앞머리가 탈모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어울리시는데요. 아니,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제가 모자를 벗는 모습은 거의 많이 못 보는데 어쩌다 벗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좀 검은 콩도 좀 많이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좋아지면 또 다시 납디다. 그래요? 제가 그 친구 하나가 좀 그 고위직에 있었는데 그 모시는 양반이 워낙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기더니 머리 숱이 많은 애인데 막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제 만났는데 완전 옛날 머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왔네 그랬더니 이거 이제 한참 지났잖아. 그런데 이 스트레스성 탈모는 스트레스 벗어나면 맞아요. 또 다시 돌아오니까요. 예. 근데 윤석열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민주의 뿌리님 영웅 탈모.
영웅 탈모 괜찮다. 네. 영웅 탈모.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1,000명 늘어서 지금 19만 5천 명인데. 어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J컴퍼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까 정필성님께서 네. JJ 컴퍼니 계약하시죠. 정어리 J, 정병곤 J. 그러네요. 그래서 지랄 발광 미친 거 밝힙시다. 아, 네. 예. 앞으로도 정말 건강 잘 지키시면서 네. 우리 와치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이렇게 좀 잘 좀 서로 지켜보십시다. 네. 우리가 눈이 2개보다는 또 4개가 더 두루두루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이게 가장 좋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예. 될까요? 제가 어쨌든 오늘 여기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현장 유튜버로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뉴스보다 더 빠른 그 뉴스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어리 TV는 스튜디오에서 더 많은 걸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백운기 선생님께서 잘 보시고 이걸 캐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됐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내 유튜브가 잘 되기보다 어쨌든 이런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유튜버들이 이런 방송을 하면서 스튜디오 방송과 함께 좀 협약을 하면 더 좋은 예.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 방송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빨리 타서 빨리 보도가 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네, 설 새부터 한번 뵙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J컴퍼니 정치시사 정병곤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좀 요즘 많아지셨어요. 그분들이 흘린 땀, 피, 노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날 민주산성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재판받으러 가셨다 그래서 참 놀랐는데 아이고 그걸 정식 재판해가지고 20만 원 구형 때리냐 이놈아. 참. 근데 아마 항소할걸요? 무죄 나오면? 그거 웃기지 않겠습니까? 항소 못해요. 그 20만 원 구형보다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예.